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삶, 나의 보람의 아나운서 한희재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치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분, 참 멋져 보이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지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자원봉사자 가운데 가장 연장자이셨던 분, 영국 IM 컨설팅 권석하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국에는 1년에 한 차례 정도 나오시나요? 아니요. 그보다 더 자주 나옵니다. 더 자주 나오세요? 한 3번, 4번 정도 나옵니다. 서너 번. 예. 네. 자원봉사 때문에 나오시는 건가요? 또 다른 일이 있으신가요? 예, 뭐 사업 관계 때문에 네. 오기도 하고 또 제가 한국에서 뭐 강의도 좀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하게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네. 예. 어떤 사업을 하시죠? 지금 제가 그 IM 컨설팅 대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그 IM 컨설팅은 이 미디어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판권, 주로 도서나 잡지 관계 판권을 중개하는 업무고요. 실제 먹고 사는 일은 식당하고 네. 식당이 2개 있습니다. 한식당, 일식당하고 그다음에 여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밥을 먹고 삽니다. 예. 네. 이제 뭐 영국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시겠어요? 가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예, 이제 31년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도 이제는 더 많은 삶을 그쪽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예. 네.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자원봉사단체 평균 연령이 23세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었었고, 그런데 금년에 환갑을 넘었습니다. 넘으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을 모으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어떤 계기로 이번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봉사자들이 2,200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네. 전부 다 어리고 30대도 잘 없었을 정도면은 안 왔을 겁니다. 네. 보통 자원봉사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도 오시는 걸로 저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놀랐고 근데 이제 봉사를 하게 된 저 동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큰 딸하고 작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지금 28살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1살 반 때 거의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영국 풍토병 뇌망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뇌망염이 상당히 진행 속도가 빨랐는데 어떻게 정말 잘 발견을 해서 완치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만일에 그때 조금만 이 치료가 발견이 늦었으면은 지적 장애자가 됐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또 그렇게 해서 빛을 가지고 항상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항상 지적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봉사라든지 아니면 알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나경원 위원장님이 런던에 오셨을 때 이 기회가 닿아서 자원봉사를 신청을 한 겁니다. 사실은요. 네. 자원봉사를 자주 하신다고요? 네, 런던에서는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그 피해자 구제 관계 협회가 있습니다. 빅팀 서포트라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유몰던에 보면은 그 한인타운입니다. 한인타운이 유럽에 유일하게 있는 영국의 한인타운인데 한인타운 내에 경찰서에 그 이 봉사자 자원봉사 통역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는 어떤 일로 자원봉사를 하셨습니까? 예, 그 2,200명 중에서 DAL이라고 그래서 DAL입니다. 델리게이션 어시스턴트 리에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서 오는 선수와 임원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영국 팀의 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네. 뭐 이제 모국어처럼 영어를 하실 테니까. 아이고 정말 아직 아닙니다. 예. 네. 자원봉사 기간이 얼마나 됐죠? 토탈 한 16일 정도 된 것 16일 같아요. 정도. 예. 가장 연장자이시니까 뭐 거의 뭐 막내 아들 뻘 되는 다른 자원봉사자들 이끄시느라고 또 어깨가 무거우신 점도 있으셨겠어요? 예, 뭐 이끌었다기보다도 참 즐겼습니다. 제 나이에 23살짜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한 아파트 내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내에서 8명이
같이 생활하면서 밥 먹고 뭐 거의 뭐 이 자는 시간까지 한 방에서 잤으니까요. 네. 그런 기회에 우리 젊은이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일하고 정말 감동적이었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언론이나 이런 어른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싸가지가 없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 그 2,200명 자원봉사자들의 열성과 그 사회 정신, 희생 정신은 정말 놀라웠고 지금도 그 친구들 생각하면 콧마루가 찡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문이나 잡지에 이 스페셜 올림픽 이 글을 쓰면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장래는 밝다. 예. 네. 값진 경험을 하셨네요. 예, 아주 경험이 멋있었습니다. 네. 이 봉사자들에 대한 대회 운영팀의 지원이라든가 배려는 흡족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요? 첫날 이제 이 개막식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그 전에 받았습니다. 받고 공항에 가서 이제 선수단을 모시고 들어와서 개막식 첫날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개막식까지 잘 했는데 마치고 굉장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예. 추웠는데 나왔는데 버스 수배가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30분에서 1시간씩 선수들이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 다음 날 저희 자원봉사자 120명 중에서 한 80명 정도가 그 강당에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총장님도 오시고 또 나경원 조직위원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의 고충과 문제점을 들으셨어요. 듣고 제가 볼 때는 그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자체가 너무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그날 저녁에 회의를 통해서 다 우리가 얘기를 해드렸고 그걸 가지고 아마 나경원 조직위원장님이 거의 새벽 3시까지 직원들과 회의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회의를 하고 정말 기적처럼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자원봉사자를 했다기보다도 실제 현장을 뛰어본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이 반영이 안 됐었던. 계획에 반영이 안 됐던 예. 거죠. 어쨌든 아주 아름답게 이 대회가 잘 끝났고 예. 네. 그래서 그 참가 선수와 참가 임원들 각국에서 온 분들 말이 역대 시합 중에서 최고로 조직이 잘 되었고 운영이 잘 됐던 특히 시합 운영은 제일 잘된 시합이었다고 그렇게 평을 받았습니다. 네. 네. 평창 스페셜 올림픽 자원봉사 신청하신 일과 관련해서 영국 선수단과 함께 영국 총리 공관도 방문하셨다고요? 아니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아직 안 하셨어요? 4월 15일 날 갑니다. 예정이 돼 있군요. 예. 근데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다운인가 10번지를 들어가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30년 살면서 다운인가 10번지 안에 물론 수상님을 만난 경우는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다운인가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글쎄 제가 과문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예, 수상관자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것을 하면서 저의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경험과 동시에 이런 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예. 영국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정책이 어떻습니까? 그 단장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따라왔던 코치들도 다 자원봉사들이에요. 근데 그분 말씀이 이메일이 저희한테 왔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공항에 아무도 안 나오고 누구도 환영을 한 사람이 없었고 또 심지어는 공영방송인 BBC까지도 그 자기네 이 시합 관계를 이 방송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했다고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워낙이 장애자들, 지적 장애자뿐만이 아니고 신체적인 장애자까지 다 포함해서 사회 대제도가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본 거지 그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 관심도가 떨어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1년 살아오면서 그 본 영국 사회는 이 그늘진 곳 혹은 약자에 대한 배려 그거는 뭐 정말 이 저희들이 배울 만한 그런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모든 게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하드웨어 소위 말하는 이 길가의 턱이라든지 문턱이라든지 뭐 장애자 편의시설 같은 것은 완벽하게 돼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또 치료 문제 이런 문제는 뭐 거의 좀 심하다고 그럴 정도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저희 나라도 이제 갖추어 가겠죠. 그렇겠죠. 예전보다는 많이 예, 나아졌으니까요. 많이 정말 뭐 정말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특히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그런 점을 더 느끼셨지 않을까요, 교수님? 예. 제가 이번에 참 놀랬던 것은 그 물론 이제 이 스페셜 올림픽을 통해서 지적 장애자들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바뀌고 했지만 사실 보면은 정신 장애자와 지적 장애자는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지적 장애자를 정신 장애자로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적 장애자들이 말이 좀 은은하고 좀 행동이 뜨고 하지만 그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약간 그냥 지적으로 우리보다 좀 모질하고 얕고 그다음에 좁고 네. 지적 그 영역이 그리고 반응이 좀 늦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좀 놀랬던 것은 우연하게 이제 그 경기장을 오고 가는 버스 셔틀 버스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그 장애자 되시는 장애자 선수의 한국 선수의 어머님이 타셨어요. 네. 우연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어제 은메달을 따가지고 상당히 금메달을 못 따서 화가 나서 울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이 참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대단한데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보통 제가 30년 전에 이렇게 떠날 때나 중간에 봤던 장애자를 보는 부모의 마음 자세가 하고는 완전히 달랐었어요. 예. 그전에는 숨기고 부끄러워했었는데 이 어머님은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렇게 자랑을 할 정도고 누구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면은 장애자들이 받는 이 여러 가지 부당한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지 누가 옆에서 해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을 이제 미리 보신 셈인데요. 어떻게 느끼세요? 2018년에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겠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뭐 준비는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따라줄 건가가 문제인데 뭐 한국 뭐 다 했지 않습니까? 월드컵도 하고 뭐 올림픽 이거 동계올림픽부터 큰 여름 올림픽, 하계 올림픽도 했는데 뭐 잘하겠죠. 네. 뭐 잘할 거로 저는 봅니다. 예. 네, 한국민의 저력,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영국에 1982년에 가시게 되셨는데 당시에 어떤 계기로 영국으로 가게 되셨어요? 저는 무역에서 주재원으로 나갔습니다. 네네. 주재원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해가지고 87년까지 영국에서 제가 근무를 했고요. 5년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7년 말에 러시아로 발령을 받아서 그때 구소련입니다. 네네. 구소련의 발령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1년간 거기서 근무를 하고 거기서 이제 88년에 제가 이제 이 독립을 했습니다. 저 혼자 거기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독립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식구들은 제가 러시아에 그 이후 러시아에 10년간 혼자서 사업을 하는 사이에 식구들은 런던에 계속 쭉 살았습니다. 네, 당시 동서냉전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에게는 구소련, 지금은 이제 러시아라고 바뀌었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나라고 동시에 상당히 좀 두려운 나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교도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나라에 들어간다는 부담감 없으셨어요? 예, 근데 뭐 제가 87년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85년부터 사실은 러시아를 이 출장을 다녔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제가 다니던 회사가 러시아에서 뭐 진도 모피라고 거기서 다녔는데 그 진도 모피가 러시아에서 모피를 굉장히 많이 샀었습니다. 그때 뭐 거의 어떨 때는 그 경매 시장에 나온 물품의 60%까지도 저희들이 살 정도였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러시아 농무성에 VIP로 초청을 받아서 다녔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항에 VIP실로 입국을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저희들이 대접을 받았고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산소 수교하는데 진도 모피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 중에서 그만큼 그 구소련 정부의 이 대접을 받으면서 다닌 경우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85년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87년 들어갈 때도 뭐 생소하거나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하면은 85년 들어갔을 때 이제 여러 명이 그때 유일한 외국인 호텔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주날 로드나이라는 호텔이었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한참 떠들고 있다 보니까 옆으로 휙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김일성 바지를 다신 이제 북한 외교관 2분이 지나가시다가 네. 한국말 들리니까 딱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서서 우리 보고 딱 물더라고. 정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제 기지를 발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미국 교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고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들끼리 이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잤습니다. 좀 뭐 납치 얘기도 있었고 했을 그렇죠. 테니까요. 그 다음날 이제 우리 농무성의 그 직원들한테 어제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그 농무성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북한에 관계되는 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러시아다. 소련 모스크바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납치가 될 수 있지만은 당신들은 우리 소련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온 이 손님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당신들 손끝도 하나 못 건드린다. 절대 그 안심을 해라. 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했는데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10년 동안 계셨다고요? 예. 계시는 동안에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예. 우리가 흔히 러시아라고 하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견해와 다른 점도 많이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제일 처음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제일 처음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물을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수돗물이 계속 틀어져 있어요. 그럼 저는 다니면서 이제 수돗물 잠그는 게 일이었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직원들한테 왜 수돗물 안 잠그냐 이랬더니만은 이상한 틀을 쳐다봐요. 왜 잠그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돗물 왜 낭비를 하냐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전기도 어디를 가나 환하게 다 켜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돈을 따로 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 많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정치 풍자 유머들인데 영어로 아네크도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명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2 사람의 주정뱅이들이 술집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USSR 소련 참 위대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바보 같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러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10월 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50년간을 온 국민이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데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거 봐. 네. 왜냐하면은 그 러시아의 소련의 그때 이 법이 공장에서 퇴근하는 직원의 몸수색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방 안에 사무실에 있는 뭐 소모품이나 이런 거는 그냥 들고 가서 쓰는 게 임자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공장에 있던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 다 자기 집에 가서 쓰는 거예요. 그걸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그냥 국가재산이 자기 재산입니다. 예, 뭐 그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구조적으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냥 그게 뭐 부정부패한 생각도 하는 거 없이 서로가 편히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활이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부터 그 10가지가 다 다르죠.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 네. 들어가셔서 어쨌든 사업을 하실 때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미지의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남다른 기회를 많이 포착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어요? 예, 제가 이제 88년에 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을 한 이유는 물론 이제 저희 식구들이 너무 해외에 오래 살았고 또 저도 나이가 상당히 그때 이제 많이 됐을 때고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을 들어가면은 거의 뭐 이 월급쟁이로 끝을 낸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립의 기회를 사실 찾고 있었어요. 네.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일을 해주고 있던 파트너가 러시아의 상당한 유력자였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개인적으로 알 기회가 있어서 저를 알게 되고 저희 식구들도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사업 제안을 한 겁니다. 러시아 내에서 일은 내가 봐줄 테니까 자기가 해외 경험이 없고 해외에 연관이 없으니까 같이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 시쳇말로 맨 땅에 헤딩하고 사업을 시작한 거와는 달리 이 탄탄한 네. 대로를 걸었습니다. 걸어서 순조롭게 일을 시작을 했고 또 당시에 그 러시아에서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때 이제 김우정 대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거리에 돈이 굴러다니던 것이 눈에 보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기회가 상당히 많았고 근데 이제 소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미 들어가 있었고요.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장희 씨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예, 해서 저희가 선곡을 했습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인데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게 있네
없어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다정한 이유 진솔한 얘기 꿈과 사랑이 있어요 KBS 라디오 나의 삶 나의 보람 나의 삶 나의 보람. 오늘은 영국 이민 생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원봉사를 솔선수범 나서시는 분입니다. IM 컨설팅의 권석하 대표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러시아 얘기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 러시아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실 때 당시에 한국인이 몇 분 정도나 계셨나요? 예, 뭐 이 한국인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럼 좀 외로우셨겠네요. 예, 그래서 뭐 이 외국인들하고 어울렸었죠. 아. 주로 외국인들하고. 그때 당시에 모스크바 전체에 외국인이라고도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않아가지고 각 대사관 지하, 특히 미국 대사관, 캐나다 대사관, 핀란드 대사관 이런 대사관 지하실에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외국인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할 정도였었고 외국인이 갈 수 있는 식당도 10개가 안 넘었던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외국인들하고 어울려서 운동하고 뭐 그렇게 어울려 살았죠. 그러다 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년 안 지나서 이제 삼성물산에서 재상이 한번 나오시고 뭐 그다음에 이제 코트라가 진출을 하고 다음에 이제 대사관이 이 진출을 하고 영사처라는 이름을 진출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구소련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을 텐데 개인 사업을 어떻게 하셨던 거죠? 조금 이제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때도 그 어느 정도 고르바초프 수상의 페레스토이카 진행이 됐었고 또 구소련 시절 아주 오래된 구소련 시절에도 사유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재산이 뭐 굳이 땅을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파트 같은 것은 이 사유재산 인정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고 파는 과정이 정식 그 자본주의 사회처럼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유재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레스토이카가 진행이 되면서 이 합작회사, 그때 조인트 벤처로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인과 합작을 해서 합작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그 합작법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거의 막 그 붐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요. 예,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벌써 그 소련 사람들 입에서 뭐 계급투쟁이나 무슨 뭐 공산주의 사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한 번도 거의 못 봤습니다. 못 들어봤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S배, 네. 그 조인트 벤처라는 뜻입니다. 예, S배 얘기가 제일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경화, 하드 커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달러, 외화에 대한 하드 커런시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발루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발루타에 대한 얘기, 에스베란 말하고 발루타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때 소련 사람들 머릿속에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젊은이들과 모든 사람들의 이 대화의 이 주제였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거의 지금 그 대학생들이 이 러시아의 소위 말하는 재벌들입니다. 네. 이 삼성이 스폰서를 하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의 아브라모비치, 첼시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다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다 팔아서 사업 시작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자본주의 물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랬었군요. 예. 네. 그래서 권 대표께서는 그러한 것을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이 나라도 이제는 개방이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셨겠어요. 네. 예, 그럼요. 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사람들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이라는 걸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시대에는 항상 물자가 모자랐기 때문에 물자를 물물 교환한다든지 어려운 물자를 구해다가
웃돈을 받고 파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무슨 구멍가게 주인 같았었어요. 네. 그리고 이 어떤 말이 있었느냐면 좋은 물건을 지껏만 사면은 3대가 재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 그 사람들 보면은 상점 앞에 줄을 서면은 뭘 파는지 무조건 줄을 섭니다. 선 다음에 앞에 사람한테 물어요. 지금 뭐 파냐 이렇게 물으면 앞에 사람도 몰라요. 그 앞에 사람은 또 물어요. 그 제일 앞에 사람한테까지 갔다가 그 사람이 여기에 신발 판다는 그게 다시 쭉 뒤돌아와서 제일 끝까지 온다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로 일단 상점 앞에 줄이 서면 무조건 섭니다. 네. 들어가서 물건을 보고 자기가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무조건 서너 개를 삽니다. 산 다음에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이제 소련의 이 모스크바의 시내 전화가 지금도 공짜입니다만은 그때도 공짜였었어요. 네. 그래서 12시가 넘으면 제일 바쁩니다. 어느 집에 전화가 뭐 계속 통화 중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서로 정보 주고받고 나 오늘 시내 나갔다가 신발을 3켤레 샀는데 너 필요하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물자 교환에 대한 얘기는 정말 무궁무진한 얘기도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거기서 보고 배우신 점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 소련 사회에서 그 물건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 욕망에 대한 거는 두 가지 면을 같이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소련의 공산주의라는 막스가 만든 이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아주 선한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한 사람들만이 살아있다면은 아마 제일 좋은 제도 같아요. 서로 참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거든요. 욕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걸 먼저 챙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안 죽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 자체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치약을 한 사람이 1년에 10개를 쓴다고 봤을 때 그 고스플란이라는 데서 국가경제계획위원회라는 데서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인구가 1억이니까 10개씩 쓴다 그러면 10억 개 거기다가 30% 정도 로스 생각해서 한 13억이나 5개 정도 생산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전국의 상점에 뿌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기회가 닿으면 30개, 40개를 매점을 하는 겁니다. 사서 서랍 속에 처박아 놔요. 네. 그러면은 물건이 항상 모자랍니다. 그렇죠. 모자라다 보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더 매점 매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충분히 물건을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물건이 모자라요.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예는 화장실에 변기가 고장이 나서 제 운전수한테 변기 뚜껑을 색을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덜렁덜렁 나가요. 그래서 야 누구 샘플을 가지고 가야지 똑같은 거 사오지 않느냐 이상한 투로 쳐다봐요. 네.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전국에 있는 변기 뚜껑은 다 똑같습니다. 굳이 사러 갈 네. 샘플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드냐면은 그 사람들 얘기는 변기 뚜껑이란 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대변을 누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 디자인이 왜 필요한 얘기죠. 다른 디자인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똑같은 디자인 하나 가지고 몇십 년 우려 먹는 거예요. 그 낭비가 없는 겁니다. 네.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낭비가 많지 않습니까? 같은 디자인의 변기를 가지고도 수백 종류의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게 함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함으로 해서 자본주의 폐해, 소위 말하는 이 자연의 낭비, 네. 그다음에 쓸데없는 이 물건을 만들어서 낭비하고 처박아 놓고 자원 낭비, 자연 낭비, 그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그렇게 해서 망친다는 얘기입니다. 네. 참 뭐 생각해볼 뻔 얘기. 저는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지금도 살아오면서 우리 현대 인간들이 너무 낭비를 하고 살지 않느냐, 너무 풍부하게.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한테 졌습니다. 네. 인간의 욕망을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배울 점입니다.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깊숙이 들여다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네, 거기서 가지셨군요. 예. 러시아에서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무역입니다. 네. 한국에서 물건 사다가 팔고 유럽에서 물건 주로 소비 제품이죠. 소비 제품들 이 집안 수리하는
이 수리용품들 뭐 벽지라든지 이런 것도 사다 팔고 또 의류 제품들 뭐 이런 제품 사다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때는 지금 동계올림픽 열릴 소치 바로 옆에 있는 로스토브라는 지역에서 가죽 의류 공장도 했었습니다. 종업원에 한 200명 정도 두고. 종업원은 다 러시아 러시아인. 사람들 소련인들 네. 했었죠. 예. 예. 그렇게 10년 동안 러시아에서 사시다가 영국으로 다시 옮겨오게 되셨잖아요. 예. 그 계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82년도에 제가 이제 이 상사 주연으로 영국을 가서 네. 거기서 이제 87년에 러시아로 발령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네네. 러시아의 소련의 사업을 그 합작국 회사를 만들라는 본사의 명령을 받고 들어간 거죠.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독립을 했고요. 그 10년 동안에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제가 독립을 했는데 그 10년 사이에 식구들 런던에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있었고 네.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러시아가 1998년에 모라토리움이라는 걸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IMF 같은 네네. 것인데요. 그러고 나니까 뭐 거의 이 경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장도 닫고 그 공장을 닫는 과정에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 많이 받고 그러고 다시 영국으로 이제 나간 셈이죠.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전에는 모스크바가 제 본거지였고 식구들 만나러 런던으로 갔는데 이제는 식구들하고 살면서 모스크바를 사업 때문에 출장을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10년 동안에 뭐 이 얘기는 제가 자주 합니다만 네. 10년 동안에 모스크바 공항을 90번을 출입을 했습니다. 그러셨네요. 제 여권이 정말 너덜너덜할 정도로.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고요. 예. 내일 이 시간에는 영국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다양한 얘기 듣겠습니다. 당신은 몰라 최원의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석하 대표와의 시간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에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가슴에 기대어 수줍던 그 모습이 세월을 흘러서 당신은 떠나고 남겨진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데 당신은 이 마음 몰라. 어두운 밤 지새는 이 마음 세월이 흐르면 당신을 잊을까. 눈물이 마르면 당신이 잊혀질까.
잊을까